안녕하세요. 트니티 수학원의 병호쌤입니다. 오늘은 덕원고등학교 수2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쪽에서는 전체적인 시험의 개요를 한번 볼 거고요. 이어서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그 중에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문제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총 3가지인데 객관식과 단답형과 서술형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조합해서 18문제씩을 출제하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22문제씩 출제하는 걸로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학년의 시험들도 보면 뭐 수학 상이나 수학 1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대부분 22문제에 가까운 출제 비율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22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난이도별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비율을 나눠봤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난이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중난이도의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학교들이랑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하난이도도 비중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느끼기엔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라고 하는 건 대부분 하난이도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혹은 중난이도에 속하는 문제들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가지고 체감 난이도를 느끼는데, 여기는 하난이도의 비중은 조금 작은 편이고요. 중난이도는 상난이도의 비중이 좀 적은 대신에 중난이도는 이게 중난이도인지 상난이도인지 애매한데 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난이도의 난이도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푸는 어떤 상대적인 체감 난이도는 되게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하난이도부터 시작해서 각각 난이도별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난이도입니다. 출제되는 단원들을 살펴보시면 뭐 4개의 단원에서 거의 고르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함수의 극한이나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에서 출제 비중이 조금 높은 거는 하난이도 문제 자체가 계산 문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산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단원이 뭐 함수의 극한이나 미분계수 파트여서 뭐 그런 부분이 좀 크다라고 하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문제는 전형적으로 이 하난이도에 속하는 문제인데, 평균 변화율 그리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문제를 1대1로 딱 만들어 놓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2라고 하는 과목의 하난이도 문제들의 특성이 어떻냐면, 개념 하나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진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후에 나오는 두 번째 문제 역시도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는지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번 묻는 그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원별로. 그거는 뭐 수업 시간에 이미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난이도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익힐 수 있도록 그걸 좀 봐야 된다 하는 거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제가 보여드리는 문제는 계산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건 함수의 극한 파트의 계산인데, 함수의 극한 파트 그리고 미분계수 파트에서는 계산법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반복적인 훈련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어서 중난도 문제입니다. 중난도 문제들은 출제되는 단원들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앞서 하난도랑 비교해보면 함수의 극한이나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에서의 출제되는 문제의 비중이 조금 적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법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반적으로는 또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원래 있었던 문제들이 가장 기초적인 교과서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였다면, 이제 중난도 문제부터는 조금 실전적인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개념을 좀 응용해서 문제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한 문제들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 문제를 2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이 항등식일 때 어떻게 함수의 그 칸을 가지고 fx라고 하는 식을 전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문제집들에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거의 매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정도는 푸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이값 정리에 대한 문제인데 그냥 사이값 정리만을 물었다면 이게 뭐 한한도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실제로 정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정수 조건의 숫자들을 하나씩 넣어보면서 어떤 규칙성 같은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본적인 한한도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난도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되는 단원들 자체가 좀 중요하진 않고요. 어느 단원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출제되는 문제들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모의고사 기출 문제의 4점짜리 문제와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중난도까지를 좀 자신있게 풀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좀 열심히 풀어보셔야 된다. 뭐 그런 것 정도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문제 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온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학교에서 기출되는 문제들 중에서 그 빈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되는 곱함수의 연속성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이 곱함수의 연속성을 따지는 문제는 이제는 학생들이 지금 시기쯤 되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걸 이미 문제에 적용시켜 본 경험이 조금 있어야지 상난도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문제는 뭐냐면 3차 함수의 개형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실전적인 개념들, 뭐 비율이나 아니면 함수 그래프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좀 쉽게 풀릴 거다 하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문제는 사실 이건 상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덕원고등학교 스타일의 문제 중에서 좀 독특한 문제인데, 덕원고등학교는 특히나 요 정의라든지 정리라든지 이렇게 좀 교과서적인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수학의 기초 개념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냅니다. 그래서 덕원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에 교과서나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으로 진행하셨던 정리나 정의에 대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다시 복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문제도 풀 수 있는지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에 대한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학원 트리니티 수학학원에서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에는 저희도 시중 교재들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이라든지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근데 이 학생들이 이 수업을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확인하는 차원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의 특징을 좀 이야기해 드리자면 저희 테스트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단계는 중요도가 높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고, 두 번째 테스트는 함정이 있어서 학생들이 잘 실수하거나 혹은 그 개념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문제는 기출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잘 통과한 학생들이 두 번째 단계로, 두 번째 단계를 또 잘 통과한 학생들이 세 번째 단계로 이어서 쭉 테스트를 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의 결과들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수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수합을 해서 통계 자료도 내고 학생들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내신 대비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교재는 학교 시험 문제들을 분석해서 이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학교 시험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 좀 변별력 있는 구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제 자체의 유형을 분석하는 이런 특강들도 열어서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 직전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들을 준비해놨는데 학교별로 뭐 N회차 정도 준비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많은 시험들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트리니티 수학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